네, 르네상스의 위대한 예술가였던 알브레히트 dürer, 독일의 아주 유명한 예술가이자 시각 디자이너이자 또 공간 디자이너였는데요. dürer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구에 의해서 생긴 결과물의 오류는 반드시 감각적인 눈과 숙련된 손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에 의지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눈과 손으로만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지털 디자인의 시대, 그러니까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반드시 그 툴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오류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손을 어떻게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양사회대학교 디자인학부의 라이브 방송 디방 51회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방지기 김학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51회 방송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S&D 디자인 학부의 실기 실습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은덕수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또 학생분들과 즐거운 또 그리고 유익한 실습의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S&D를 아주 알차게 진행해 주실 은덕수 교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덕수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신청 접수에 의해서 참여하실 분들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학생분들 지금 5분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여느 때보다 아주 꽉 찬 디방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학생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 디자인 4학년 박춘호입니다. 예, 졸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배운 건 없지만은 졸업을 못할 줄 알았는데 좀 할 것 같아서 용기를 갖고 지금 마지막 마무리할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네, 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과 1학년 박유영입니다. 저는 웨딩 촬영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기회에 그림 그리는 게 관심이 많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공간 디자인학과 올해 3학년으로 편입한 이재용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이제 설계 업무를 맡고 있다가 지금 잠깐 이제 다시 학생으로 돌아와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3학년 학사 편입한 진용환이라고 합니다. 시각디자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분들 대상으로 로고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또 얘기를 길게 나누고 싶지만 오늘 은 교수님 얘기를 또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사는 또 다음으로 미루고요. 우선 은덕수 교수님 모시고 S&D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생으로 참여를 하고요. 이제부터 마이크와 화면을 은덕수 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저한테 이제 고난이 왔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D 이제 두 번째 그 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과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빨리 제가 좀 사전 설명을 좀 다른 걸 하고 있을 테니까 연필을 하고 종이를 빨리 가져오십시오. 같이 그래서 참여하면서 함께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준비를 지금 하시면 됩니다.
S&D의 목적은, S&D라는 그 용어가 스케치와 디자인이라는 용어거든요. 결국은 스케치를 통해서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든 동아리이고요. 전통은 2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랜 동안 해왔는데요. 결국은 그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게 사실 그 동아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디자인 감각이 뭐냐? 딱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딱 한 4-5가지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찰력, 표현력, 조형 능력, 그리고 창의력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D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이제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빨리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S&D에서 하는 훈련, 결국은 뭐냐? 기술 훈련이거든요. 어떤 기술 훈련이겠어요? 스케치니까 바로 손으로 하는 기술 훈련이 되겠고요. 기술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연습하면 발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관찰력을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훈련도 하고요. 학생들하고 나아가서 이런 것도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것들을 잘 분석해서 시각적으로 분석해서 똑같이 그리는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해봤지만 여러분이 떠올리는 것들을 안 보고 표현하고 이렇게 스케치로 도면처럼 뭐 공간이나 뭐 이런 데 활용되는 것처럼 그려보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애셔, 독일에 있는 심리학자 겸 그림 사람인데요. 뭐 이런 다양한 보고 그리는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오늘날 디자이너가 해왔던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배들이 해왔던 이런 경로들, 학습했던 방법들을 따라서 하면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S&D에서는 1년 동안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과 그 중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훈련할 만한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독자적인 표현도 하게 되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예술작품을 만들 수도 있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비례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해서 스케치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제가 스케치를 실무를 하면서 했던 건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도 할 수 있고, 시각적인 분야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결국은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갖춰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감각이 구현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공간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흐름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하는 것이 목표예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S&D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합니다. 체계적인 것들을 먼저 방법적으로 알려주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관찰력, 표현력, 조형 능력 그리고 창의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자,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지난번에 이런 결론을 드렸었어요. 결국은 생각하고 마음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은 습관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매일 연습하는 습관을 키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 S&D 할 때 나와라. 그러면 됩니다. 자, 거기 나오면 이렇게 방법하고 요령을 알려주니까 그것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디자인 감각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관찰과 표현을 하면 이제 지난번에 이 훈련을 했어요. 보고 그리기, 안 보고 그리기 했는데 본인의 얼굴을 이제 그려보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어때? 되게 재밌죠? 대부분 짧은 시간에 그리면 선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 당연하죠. 그리고 크로키 같은 것들을 그립니다. 그래서 누드 모델을 모셔서 이렇게 직접 이런 것들을 그리기도 하고요. 학생들 서로 이렇게 나가서 모델로 해서 함께 그려보기도 하는 훈련들도 해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손을 좀 풀어봐야 되겠죠. 자, 테스트 겸 해보겠습니다. 자, 다 준비가 되셨죠? 네. 자, 연필을 드시고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가장 적정한 크기로 정원하고 정사각형을 바로 그려보십시오. 자, 시작입니다. 이제 전 그리지 않겠습니다. 정원이 뭔지는 알죠? 알긴 아는데. 정원과 정사각형. 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이에 여러 장을 그려야 되니까 크기는 알아서 해보십시오. 네. 정원이어야 됩니다. 정원과 정사각형. 네, 지우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개의 손으로 막 그리고 도구를 머리를 쓰시네요. 네. 거의 그쵸 컴퍼스의 원리를 활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아,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저런 거 이용해도 되나요? 뭐 방법은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도구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손으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시간도 중요하죠. 네. 원래는 딱 10초 안에 다 그리셔야 됩니다. 10초 안에 원 하나, 사각형 하나 그리셔야 돼요. 자, 아마 거의 다 이제 그리셨을 텐데, 이 정사각형, 정원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이죠. 바로 정원하고 정사각형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뭔가 그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렸는데 어때요? 그게 그려져요? 쉽지가 않죠. 네. 바로 SND는 그래서 그게 바로 기술이거든요. 내가 그거를 훈련을 하면 어느 순간에 정원을 그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요령이 생기면서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손은 자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정원을 그릴 수는 없어도 근사치에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디자인 표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원을 그렸는데 이게 정원을 그린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서툴지 않게 잘 그렸구나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추가로 관찰력과 표현력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건물 우측에는 건물의 벽면과 그 다음에 창문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부터 30초 안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두 개의 그림을? 우측에 있는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좌측보다는 우측을 추천드려요. 우측에 있는 거. 우측에 있는 좌측 그려서 상관없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특히 우측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그려야 되나요? 사람은 생략하고 건물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기초 훈련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훈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관찰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빠르게 진행하고 마지막에도 비슷한 걸 다시 한번 할 텐데 아마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벌써 이제 선을 그리는 걸 보면 이분이 좀 해보신 분인지 아닌지가 이제 좀 그려봤는지 연필선 좀 뿌려봤구나. 연필 좀 잡아봤구나. 그렇죠. 조금 잡았다라는 말이 참 우리나라에서는 좀 겸손의 말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그렇죠. 많은 시간이 담겨 있죠. 그냥 좀이라는 표현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공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도 느껴져서 자, 다 그리셨죠?
저는 궁금했어요. 오늘 처음 오신 웨딩 분이었고요. 훌륭. 야, 다들 너무 잘 그리는데. 역시 인테리어 인테리어도 아이 전공자는 다릅니다. 연필 좀 잡아봤네. 조금 더 자신 있어 보이고. 그럼 좋아요. 특이하네요. 찐한 게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각적으로 혹시 이거 한번 당겨보세요. 왜요? 이렇게 당겨보세요. 본인이 만든 비를 맞아요? 달라졌죠? 네. 이게 시각이 예민해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좋은 거 같은데. 네, 잘한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 사각형의 비례하고 창문의 비례, 그다음에 면적의 차이예요. 자세히 보시면 저 창문의 좌우측 넓이하고 창문의 넓이하고 어떤 게 더 넓어요? 좌우측이 넓죠. 창문보다 좌우측이 조금 더 넓죠? 네. 그렇게 그리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리셨는지. 저는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쵸? 예. 역시 다르시네요. 그림은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려면 저런 비례가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특징이 있죠. 저 창문보다 창문의 위쪽이 넓어요, 밑에 쪽이 넓어요? 위에가 넓죠. 네. 그렇게 그리셨나요? 거의 동일하게 그리려고. 저는 위가 넓게 그렸어요. 그렇죠. 그런 비례를 찾아서 그리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훈련이 바로, 관찰과 표현에서의 굉장히 기본이 짧은 시간에 보고 표현을 해도 그거를, 아주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도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네. 네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쵸. 이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자, 사실 이런 연습을 많이 하죠. 소묘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자, 거기에는 항상 잘 그리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분석이 굉장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그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잘 그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다 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리느냐, 바로 그것도 이제 연습을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잠시만요. 자, 우선 이 눈을 또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을 자, 2번 그릴 거예요. 2번 그리는데 지금 3분에서 5분 사이에 이 양쪽 눈과 눈썹을 빠르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처음에 지금 손이 안 풀렸으니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손의 어떤 기술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해온 기술로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겁니다. 자, 손은요, 자꾸 연습하면 손의 기술도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필을 잡고 그리는 이 방법, 그 과정, 이게 중요해요. 특히 순서,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떡하지? 끊겼어? 자, 그럼 잠시 쉬어도 되는 건가요? 자, 그려보십시오. 자, 이 눈을
구멍이 되는데. 잡아줘. 잡아줘. 네, 저는 마카롱 이용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마르쿠스 리님 반갑습니다. 희정님 반갑고요. 선민님, 네, 모두 여러분들 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여기 지금 너무 진지해서 제가 지금 약간 말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션킴님도 반갑고요. 교수님 스케치 잘하고 싶은데 연필선이 너무 희미하게 그려지네요 하셨는데 교수님 뭐 답변해 주신다면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려도 상관없는데요. 네네. 본인 스케치 스타일을 조금 잡아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희미하면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차근차근 자신 있는 선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희미한 것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 있는 선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틀릴까봐 희미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발전을 못해요. 네, 과감하게 네, 그려보는 틀려야 거고요. 고쳐나갈 수가 있죠. 그렇다고 힘을 막 줘서 그렇게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경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습량의 문제인 것 같고요. 왜 운동선수들도 자신 있으면 강하게 차고 자신이 없으면 약하게 찰 수밖에 없잖아요. 축구의 경우에. 네, 희정님 흥미진진하네요 하셨습니다. 다들 초집중 하셨는데 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네, 일찍 끝낸 저는 이렇게 지금 수다를 좀 떨겠습니다. 네, 치미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리시는 시간 네, 열심히 그리고요. 미래를 찾아 그리는 훈련, 관찰과 표현 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션킴님이 화면에 그림을 같이 띄워주시면 유튜브 보면서 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화면에 그림이 나가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띄워줄게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 그리는지도 한 번씩 보여주세요. 네, 마흔데미 김혜정님, 안녕하세요. 늦게 출석 인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종이와 연필 가지고 임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서 드로잉 연습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니죠. 세 번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벌써 배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틀릴까봐요 하셨는데, 자신 없는 선, 흐린 선들, 틀릴까봐 소심하게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또, 훈련을 많이 해보시고 자신감이 생긴다면, 그 흐린 선도, 강하고 진한 선이라기보다는 자신 있는 선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도 주시고요. 또 본인 그림도 보여줄 수는 없네요. 네, 나중에 한번 임덕수 교수님께 보여드리면서 같이 지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 교수님도 지금 열심히 그리고 계시는데요. 은 교수님의 그림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 옆을 보니까 다양한 그 표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살짝 다 본인들을 좀 닮게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원래 그림이 좀 자기 닮게 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뭐 만화를 그리건 또 인물학을 그리건 간에. 네. 자, 저도 뭐 대충 저도 그렸고. 자, 좋습니다. 자, 한번 지금 여러분이 조금씩 그리고 계실 텐데, 네, 대부분 다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저는 일찍 끝났는데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네. 좌파하고 우파가 좀 나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전 중도인데. 네. 특히 여기 그 여자분들 저쪽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반대편 쪽인데 네. 대체로 눈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이 여자분의 눈이 어때요? 이렇게 양쪽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쪽이 밑으로 내려오고 양쪽 끝이 올라가는 한번 보세요. 네. 그때 그렇게 그리셨나요? 네. 근데 네. 여기 보면 그 각도가 있잖아요. 양쪽 끝의 각도가 밑으로 이렇게 몇 도 정도 되는 각도로 보여요. 자, 바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분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리셨어요? 저 한 번씩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순서로 그렸어요? 뭐부터 그렸어요? 저요? 눈썹을 그리고 왜 눈썹을 이렇게 그렸어요? 보여주면서 얘기하죠. 아니 이게 끝에 그랬더니 자리가 부족해서 조금 눈이 좀 몰렸어요. 성격도 나와요. 자리가 없어. 눈썹 먼저 그렸는데 왜 눈썹 먼저 그렸냐면 제일 위에 있어서 먼저 그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건상 가장 먼저 보이는 거, 그리고 오른손잡이라서 그럴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그러니까 왼쪽부터 그리는 게 편해. 왜냐면 그리고 나서 점점점 보이는 게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화가 나셨는데 양쪽 눈이 지켜 올라온 건 닮았네요. 근데 저는 여기 중간에 콧대를 먼저 그리고 그러면은 중심이 좀 잡힐 것 같아서 그렇죠. 먼저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여기 먼저 그리고 그리고 이제 눈썹 좀 칠하면서 눈을 좀 이렇게 봤는데 살짝 이렇게 여우 눈처럼 이렇게 맞아요. 살짝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위가 찍혀 올라가는 듯한 눈 끝이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표현을 해보고자 네네네. 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나셨네요. 약간 피카소 그림 같아요. 아비뇽의 처녀들에 나오는 그런.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저렇게 비슷하게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네. 구조로부터 그렸어요, 가운데. 그 다음 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쵸? 저도 코부터 먼저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중심선하고 눈썹에 이렇게 십자로 기준선을 만들고 나서 그린 게 보이잖아요. 저게 저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하다. 내가 좌파 우파를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쵸? 순정만하고 속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 되게 잘 보고 그렸어요. 이 눈 동그란 것부터 그렸어요.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잘 그렸어요. 눈폭하고 이렇게 눈 크기 이걸 먼저 윤곽을 잡고 이제 조금 세밀하게 들어갔는데 저기서는 여자 얼굴이었었는데 그리고 나니 남자 얼굴. 맞아요, 맞습니다. 비교적 다른 데보다 이제 눈이 치켜 올라온 것은 조금 덜 했는데 결국은 이 양쪽하고 여기하고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좀 합치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잡아서 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잘 그리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가 바로 나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단추에서 나머지가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방법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기준 구도를 세우고 외곽부터 그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작은 것부터 크게 그려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든 그 두 가지는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네, 여기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특히 비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그렸으면 이거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10명이 그리면 9명은 비슷하지 않게 그려요. 자기 얼굴을 그려. 저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자기 얼굴을 그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기 얼굴을 많이 봐서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닮았잖아요. 본인하고. 그렇죠? 어딘가 모르게 닮았어요. 그 첫 번째 보여준 우리 여자분들도 보면 본인의 얼굴을 되게 닮게 그렸어요. 그게 익숙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익숙해서 그래. 그래서 저도 옹 교수님이 이제 이거를 딱 내주셨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맞아요. 뭐부터 그려야 되지? 막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걸 먼저 맞췄어요, 여기를. 그래요. 여기를. 제가 좌우표로 나눈 이유는 바로 저겁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근데 지금 저기서 눈과 눈끝과 눈썹의 끝이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요걸 잡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요걸 먼저, 그 다음에 요걸 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그렇죠. 수평을 잡고, 위치를 잡고, 그러고 이제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뭐 잘 그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막막할 때는 뭔가 순서, 프로세스, 그걸 잡으면 조금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제가 보는 이 그림의 장점이 바로 그 전체 비례가 닮아있다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눈 하나 크기하고 요 눈 하나 크기하고 요 사이 크기가 어때요? 잘 보세요. 1대 1대 1인가요? 아닌가요? 대략 1대 1대 1이거나 살짝 가운데가 넓어 보이거나 그럴 거예요. 자, 저 건너편 판은 어떻게 그렇죠? 눈과 눈 사이가 좁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분을 그릴 때 하나를 그리고 나서 사람이 눈 하나를 그리고 나서 다른 눈을 봤을 때 그 간격이 있잖아. 그거를 보는 눈이 그 비례를 보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자, 그 다음에 저 눈의 폭을 보세요. 눈의 세로폭을 보면 세로폭하고 그 위에 눈썹하고의 사이를 보면은 어때요? 어느 정도 넓을까? 눈썹 하나이거나 그거보다 살짝 넓거나 그 정도죠. 그게 표현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걸 보고 그리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그리고 싶다면 이 방법을 한번 따라보세요. 특히 나 전체 비례를 잘 맞춘 특히 저쪽 건너편 쪽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부터 다시 그려볼 거예요. 다시 그려보는데 눈 하나를 먼저 그려보세요. 눈 하나의 비례부터 맞춰놓고 그 눈 크기에 맞춰서 눈의 높이에 맞춰서 나머지의 높이와 폭을 맞춰서 그리는 걸 지금부터 다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모듈이라고 생기잖아. 내가 먼저 첫 번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퍼즐로 그 비례로 나머지 비례를 차근차근 맞춰 나가는 게 바로 그게 눈의 분석 능력을, 관찰 능력을 키우는 출발점입니다. 아시겠죠? 시작해 보십시오. 다시 그리면 좋아질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그리니까 쉽지가 않네요.
대칭으로 똑같이 그리는 거죠. 사람 눈에 완벽한 대칭은 없을 거예요. 사람 얼굴에. 이게 왼쪽 눈 동작에 그리는 게 더 어렵네요. 첫 번째를 그리는 게 쉽고요. 두 번째로 가는 게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오른쪽 눈을 그리는 게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료 화면을 그 화면 구석에 이렇게 띄워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봐주시면 좋겠고, 이거 좀 더 정면으로 보여줄 수는 없나요? 앵글이 지금 그렇게 안 나오네. 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자 모델의 눈 부분인데요. 네, 그 사이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인물화를 잘 그리고 싶은 초보인데 피규어만 보고 그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물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캐릭터 피규어만 보고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형이나 모형을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실물을 보고 그리는 게 좋을까요? 이 다음 단계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초보는 피규어만 그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관찰 능력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실물을 보고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죠. 네. 실물이 약간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정자세로? 정자세로 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있어도 괜찮은데 다양한 모습을 얼굴 실물이 아니라 실물 사진. 그렇죠. 네네. 네, 실물 사진. 네네. 여기도 질문이 실물 사진으로 나왔네요. 근데 피규어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네. 뭐 그런 쪽으로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입체잖아요, 입체.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에 찍힌 실물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피규어는 선이라든가 이게 좀 분명하잖아요. 따라하기가 분명하죠. 쉬울 것 같아서 훈련이 많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뭔가 모호한 선과 이 영역들이 있는 실물 사진이 훨씬 더 관찰력을 키우고 내 스스로 그 비례를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규어 인형 같은 경우를 그냥 보고 실물을 보고 그린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정지된 사진으로 네. 그리는 게 단서를 찾아내기가 더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따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꼭 지금 그리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림, 드로잉, 손으로 그리는 것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임덕수 교수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나오셨죠? 네. 자, 두 번째 방법에서 달라지게 한 방법이 있었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를 그렸는데 잘 실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네. 두 번째는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르게 그렸는지 그 과정을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점을 다르게 그리셨어요? 저는 그림 그리기 전에 그리드를 그렸어요. 첫 번째하고 다르게 그린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그냥 십자가만 그렸다가 지웠는데 두 번째는 이제 눈 비례랑 눈 비례 1대1 먼저 맞추고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사각형 2개 더 만든 다음에 눈썹은 보니까 눈의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에 거는 또 등분을 해가지고 그 비례감을 먼저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네, 좋아요. 혹시 또 다르게 그린 방법이 있어요? 저도 비슷하게 아까는 그냥 그려서 조금 눈이 많이 밀렸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비율대로 그리고 그리드를 좀 찾고 눈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많이 좋아졌네요. 중앙으로 갔어요, 네, 드디어. 훨씬 좋아졌어요. 자, 저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빼고 일단은, 자,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발전을 했어요. 뭐가 발전을 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도, 그쵸.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눈의 각도. 네. 그것만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은 나머지는 똑같이 그려지죠. 사람은요, 첫 번째 그린 방법에서 두 번째 그린 방법이 달라지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내가 연필선을 쓰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그런 방법을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만이 발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필체라는 게 바뀌기 어렵잖아. 내가 연필을 잡고 쓰는 그 글씨체가 바뀌기가 어려운 이유가 다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쳐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자, 자세히 형태의 눈을 보시면 저 눈썹의 영역이 보이잖아요. 초보는 외곽선으로 해서 비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외곽선으로 비례를 잡아가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요. 눈썹의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면적을 비슷하게 그리려면 저렇게 외곽선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렇게 외곽선으로 비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저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둥글게 눈썹을 그렸잖아요. 눈썹을 둥그렇게. 저거 선을 한 번에 그렸어요? 나눠서 그렸어요? 나눠서 그리듯 한 번에 거의 한 번에 그렸죠. 그렇죠. 저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에 그렸는데 자세히 보면 오른쪽 눈썹 밑에를 보면 치켜 올라가다가 가운데서 탁 꺾이는 게 보이죠. 네. 그렇죠. 그렸어요. 저런 거 잘 찾아냈다고. 그게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꺾인 점이 정가운데에 있어, 약간 우측에 있어요. 약간 우측. 본인은 어디다 그렸어요? 거의 정가운데. 네, 그렸죠. 정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게 비례를 찾아내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맞아요. 꺾인 데가 잘 돼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은 그러니까 털에 너무 집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는 털의 묘사. 질감. 그거보다 그 나오기 전에 이런 면적을 정확하게 초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 단계를 거쳐가야만 비례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라. 정확하게 초보 때는. 그리고 나서 연필로 채워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자, 여기 보면 까만색으로 윗 눈꺼풀이 보이죠? 네. 윗 눈꺼풀의 면적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 눈썹의 두께를 표현하듯이 쌍꺼풀의 면적이 있고 그 밑에 윗 눈꺼풀의 면적이 또 있잖아. 그것도 비례로 표현을 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만 그래야만 정확하게 더 닮게 비슷하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걸 왜 못하느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냐? 사람은 개념으로 파악을 한단 말이야. 눈은 어때? 눈의 외곽 라인을 딱 그리고 나면 특징이죠. 그러면 눈 커플은 부대적인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야. 중요한 걸 먼저 그리니까. 그쵸?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부의 작은 것까지 다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저런, 그쵸? 눈꺼풀의 두께까지 표현이 돼야, 윗 눈꺼풀 두께까지 표현이 돼야 세밀하게 찾아서 그려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세밀하게. 그것도 선으로 보이잖아. 두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두껍게. 네. 그래서 저하고의 차이점은 그거였어요. 저는 그걸 두께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면적으로 바라보고 자세히 보세요. 저 위에 쌍꺼풀의 면적하고 아래에 눈꺼풀의 검은 두께하고 어느 게 더 두꺼워요? 왼쪽 보세요. 눈꺼풀의 면적이 더 넓어요. 제가 보기엔. 검은색 면적이. 그쵸? 그거를 시각적으로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자세하게 그리는 연습, 관찰하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다음번 그릴 때 그런 것도 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만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개념적으로 안 보여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이 다음 단계에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제 명암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죠, 사진? 이 다음 단계에 보여드릴 거는, 자, 여기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초보자도 있지만, 초보를 넘어선 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형상의 아웃라인을 보고 그려요. 그런데 많이 그리잖아? 그럼 입체를 연상하고 그려요. 그래서 선뿐만 아니라 그 면을 생각하고 그리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면을 생각하고서 그리게 되면 선으로 표현을 해도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어요. 면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서 입시 미술 같은 데 할 때 소묘를 하는 이유가 그 세세한 면과 넓이와 비례 이런 걸 찾아서 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관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눈을 보면, 그렇죠?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르잖아요. 특히 아래에 그리는 그 정밀 묘사를 보게 되면 이 눈알이 구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눈에. 그래서 눈알의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둡게 표현을 했죠. 근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리면 어떻게 그려? 눈알을 모두 다 개념적으로 흰자하고 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흰자는 다 하얗게만 그리잖아요. 흰색이 아니야. 저렇게 어둡기로 그려줘야만 더 효과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저게 초보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여러분들이 입체 구조와 명암을 함께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까지만 오늘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나중에 입시 미술을 하게 되면, 요게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큰 비례를 찾아서, 자, 훈련을 해서 옮기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연필로 저런 것들을 입시 미술을 할 때 재서, 그쵸? 이 연필의 넓이와 왜 이런 거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재서 하는 거 그리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비율을 그대로 옮기는 훈련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입체의 비례를 종이라는 평면에서 옮기는 거잖아. 거기에는 반드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는 훈련을 하려면 어때? 그래서 명암까지 그리는 것들을 함께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명암까지를 평면에다가 그 면적을 잘 그리는 연습을 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제가 이렇게 순서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이게 분석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높낮이의 분석 방법이죠. 결국 눈의 넓이와 눈썹의 넓이가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눈의 넓이를 잘 재서 나머지 코의 넓이는 얼마로 눈의 넓이에 대비 몇 배가 될까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 그렇죠. 퍼즐이라고 했잖아. 나머지는 퍼즐이라고 했잖아.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보면서 그런 훈련을 하면 세세한 거를 발견하면서 비례를 찾아내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보이는 사람이 잘 그릴 수 있어. 내가 발견한 것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발견을 못하면 표현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왜 비슷하게 못 그리지? 여러분은 아직 잘 관찰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손기술이 떨어지는 것보다 잘 보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눈썹에서부터 이 코의 넓이, 요 세로 코의 넓이를 쫙 정사각으로 옆으로 넓혀보면 볼의 넓이하고 똑같아요. 어때요? 그쵸? 코, 눈썹에서부터 코 밑의 넓이하고를 옆으로 삥 돌려보면 볼 끝의 넓이하고 똑같아져. 그게 이게 바로 단서야. 이해가 되죠? 이 앞에서 만약에 내 눈을 먼저 그렸다면 이 눈의 넓이로 여기 보시면 이 눈의 넓이로 눈 밑에 눈볼의 저 아랫볼의 넓이하고 눈의 넓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살짝 짧죠. 그거를 미세하게 찾아내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눈에서 눈 밑에 볼의 넓이와 코 윗볼의 넓이가 비슷하죠. 그거를 시각적으로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김환 교수님이나 저나 또 입시미술 때 열심히 다 해와서 저 왔어요. 근데 이게 다 연습하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형태의 초보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분석해서 하나 단서를 가지고 나머지 수평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측으로 넓혀서 가로선도 세워보고 또 나아가서는 그걸 위아래로 딱 당겨보면 자 오른쪽 눈의 안쪽하고 코의 끝하고 어때요? 수직으로 딱 손을 세우면 어때요? 맞아요. 지나가죠. 그러니까 눈 사이의 넓이하고 콧볼의 넓이하고 비슷하잖아. 그렇죠? 굉장히 비례가 좋은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눈썹하고 코 밑의 넓이하고 이마의 넓이를 보세요. 1대 1대 나머지 턱 밑에까지 1대 1대 1이잖아. 비율이 되게 좁아. 이게 비례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기 이마가 좁아 보이는 분들 있죠. 코 넓이에 비해서 이마가 좁으면 이마가 좁아 보여요. 턱 밑이 넓어 보이는 분들도 있죠. 그분은 코 넓이에 비해서 밑에가 넓은 거예요. 사람의 비례가 이상적인 비례에 가까워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죠. 미인 대회 할 때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제 그런 걸 그렇죠. 보죠. 다 1대 1대 1 뭐 이런 것들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가서 또 이런 기울기를 또 찾아서 보면 아까 김학민 교수님 기울기까지 그리셨는데 이게 퍼즐이라고 했잖아. 나머지 퍼즐로 다 찾아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상세한 설명은 방송에서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인데 나 정말 형태를 잘 그리고 싶어요. 똑같이 그리고 싶어요. 내년에 열리는 S&D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잘 그리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맛보기로 요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첨언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저런 선이 없더라도 이제 내가 저런 선을 머릿속에 또 눈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선을 만들어서 내 스케치북이나 노트에 옮길 때 이제 그런 선을, 그리드를 내가 상상하면서 그려야 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건물을 봤을 때도 그렇고 자연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 나름의 기준을 삼아서 그릴 수 있다면 분명히 이제 잘 그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요령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과정을 조금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내가 본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훈련이 돼 있는 거잖아. 본 특징이 보이면 그대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보지 않은 것, 내가 생각하고 구현한 거 있잖아. 그것도 똑같이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밀함을 내가 결국은 디자인을 할 때에는 아주 작은 세밀함의 차이로도 이 비례감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를 최종적으로 결과에 반영해서 형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세밀한 비례 찾기와 비례 조절에 대한 훈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왔다. 김교수님 나는- 죄송합니다. 아주 젊었을 때 사진이. 이거를 이제 이 다음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거를 요렇게 형태로 라인을 요렇게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만 이제 입체로 그리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그릴 때 어떻게 눈 동자를 하얗게 그리려고 하잖아. 근데 실제로 입체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게. 그래야 공간처럼 그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연습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하면 좋아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스케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비례는 어느 정도 틀리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징을 잘 잡아서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손풀기 이런 연습을 했어요. 자, 아까 시작할 때 뭐 했었죠? 원 그리는 거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 그린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원이 찌그러지게 그렸는지 안 찌그러지는지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정원을 그리려니까 어때요? 굉장히 힘들었죠. 정이라는 표현에 국한된 나머지 되게 힘드셨단 말이야. 이거 다들 대범하시네요. 저 꽉 차게 그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자, 손가락을 저 정도 크게 그리려면 손가락만으로는 절대로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손목과 팔을 써야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벽을 꽉 채워놓은 원을 그리려면 어깨를 써서야만 그려야만 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건 간에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육 훈련, 기술은 내 근육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내 뇌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내 근육이 표현을 해줘야만 제대로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정원이 안 되는 이유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나는 저분의 스케치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거. 매우 잘했어요. 원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렸어요? 여러 번 스케치를 하면서 만들었잖아. 저게 근육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원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가락으로 할 때는 손가락 크기로 여러분이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허공에다가 바로 위에서 종이에 달락말락한 위치로 놓고 원을 한번 쭉 그려봐. 근데 처음에는 되게 원이 안 나고 찌그러져 보여.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원에 가깝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계속 돌리고 있어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원이 가깝게 나오면 그걸 밑으로 눌러. 그럼 원이 되는 거야.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원이 가깝게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쫙 되면 원이 나온다고. 훨씬 나아져. 그게 뭐냐면 결국 근육 훈련을 하는 거야. 잠깐 동안. 내 근육으로 원이 나오게끔. 그래서 아주 잘했어요. 원에 가깝게 그리는 저런 연습. 그 다음에 빠르게 했잖아. 빠르게 그리면서 하는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하는 훈련이 뭐가 있느냐. 빠르게 그리면서 특징을 찾아내서 그리는 훈련. 이게 크로키하고 또 이제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지만 사실 오늘 자동차 스케치하는 것도 하려고 했거든요. 뭐부터 해볼까요? 자동차 한번 해볼래? 자동차 한번 해볼까요? 네.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손풀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자동차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손풀기를 뭘 하시냐면 종이에다가 좌에서 우까지 이 종이 길이만큼 선을 쭉쭉 그려보세요. 좀 빠른 속도로. 직선도 좋고, 직선을 쭉 그려보세요. 선을 이렇게 쭉쭉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제 약간은 곡선으로 이제는 팔꿈치를 이용하면 약간 곡선이 나올 수 있어요. 곡선. 팔꿈치를 이용하면 이런 곡선이 나오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곡선 연습 좀 해보고. 긴 곡선, 긴 직선 이런 연습을 해봐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선을 쓰면서 자, 다음 단계는 이거예요. 직선 하나를 쭉 그려보세요. 대략 직선 하나 쭉 그려봐. 빠른 손이 쫙 그려봐. 거기에 곡선을 겹쳐봐. 쫙 겹쳐보면은 어때요? 바로 뭐가 느껴지냐면 직선 위에 곡선을 겹치면 이 넓이가 보일 거예요. 겹쳐진 넓이가 보여요. 바로 사람은 이렇게 비례를 판단하는 훈련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훈련을 했더니 겹쳐진 면적이 이 정도 나오네? 그럼 이 면적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을 좀 그 밑에 하나 더 그려봐. 약간 띄워서 그려봐. 쫙. 또 더 띄워서 또 그려봐. 쫙 넓게. 그럼 어때요? 이 넓이의 차이가 보이죠? 자동차 조형은 이 면의 넓이의 차이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바퀴 두 개를 앞에 원을 두 개를 딱 그리면 자동차 형상이 비슷한 거가 나왔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유선형 자동차가 나오죠. 그쵸. 유선형 차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 번 그리시면 안 되고 선을 무조건 한 번에 가는 거죠. 맞아요. 한 번에. 비율. 그냥 타고 싶은 차를 그리나 봐. 죄송합니다. 뭐, 자동차 디자인 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예전에 좀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두 개 그려볼게요. 앞모습하고 측면 모습을 그릴 거야. 측면 모습을 그리는데, 사진이 좀 작기는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임 교수님 스케치를 잘 잡아주세요. 자, 이걸 보면, 자, 긴 선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측면 모습을 그릴 거예요. 이 차의 긴 선이 어디가 있을까요? 창문 바로 밑에. 창문 밑에 라인에서부터 저 램프 뒤까지 이어지는 선이 보이죠. 그게 앞에 그 본니트, 후드라고 하는 부분 앞쪽까지 연결되는 게 눈으로 보이셔요. 네. 그 선을, 자, 대략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이에다가 저 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빠르게 한번 싹 그려보세요. 한번 쭉 그려봐요. 뭐 여러 선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하나 그렸어요, 대략.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만약 이 정도 선의 넓이라면, 그쵸? 이 바닥 라인이 있잖아요. 바닥 라인, 바퀴 앞에 밑에서부터 저 뒤에 트렁크 밑에 라인까지 어때요? 올라가요. 그거를 하나로 연결해서 한번 쭉 그려봐. 살짝. 바퀴하고 바퀴 사이는 거의 일직선에 가깝고, 앞에는 살짝 들려있고, 뒤에도 살짝 들려있잖아. 그 느낌을 한번 싹 그려봐요. 예를 들어 하나 그렸던 거예요. 그쵸? 이 선이 여러 개로 나와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선을 한 번에 안 넣으면 이 선을 몇 개 쫙 그려도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중요해요. 비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 넓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창문 밑에서부터 이 바디 가장 아래쪽이 비례 이 정도 잘 봤으면 저 창문 위에 그 다음에 지붕 라인이 보이죠. 그거는 어느 정도 넓이를 띄워서 그려줘야 비슷하게 나오겠어요. 나디보다 한 5분의 4, 5분의 3. 뭐가 보이는 게 있죠. 네. 그 큰 선만 하나 쫙 그려봐요. 자, 어때요? 차의 큰 비례가 나오나요, 벌써? 나오지 않아요? 자, 제가 한 걸 임시 보여드리면 저는 이래요. 그쵸.
그쵸, 뭐 보이죠? 따라 그리는 연습이야. 따라 그리는 연습인데, 자, 여기에서 이 차의 바퀴를, 앞바퀴를 보세요. 앞바퀴는 저 앞에, 그쵸, A 필러라고 하는 이 기둥, 앞쪽, 앞문짝의 사선으로 내려오는 기둥에서부터 앞바퀴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선을 살짝 연결해봐. 살짝 연결해보고. 그러면 거기 퍼즐로 원을 하나 그려봐. 어느 정도 넓이에 거기 있어야 앞바퀴가 맞는지. 그려지죠, 대략. 응? 오늘은 그 대략 하나 넣어. 뒷바퀴는 그 이 창문 라인으로부터 창문 안쪽 라인을 하나 면적을 넓혀서 하나 그려보고, 그 라인의 안쪽에서 또 뒷바퀴가 하나 나와.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완벽한 비례 연습이 아니라 지금 큰 선부터 비례를 찾아가는, 여러분들 비례하고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빠르게. 그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한 방에 쭉, 선을 이렇게 축축축 가지 마시고, 자동차 선을 좀, 이제 아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괜찮은데요.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바퀴가 막 떠있네. 네, 차체가. 바퀴가 밑으로 빠질 것 같은데요. 바퀴가 대략 차 중심, 가장 밑에보다 바퀴가 중심이 올라와 있죠? 그게 안 보이죠? 사실 지금. 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비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비례하고 내가 표현하는 거의 차이를 줄이는 게 결국은 이 S&D 목표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려야 되잖아. 내가 본 대로 그려야 되잖아. 그 연습을 하려면 이런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빨리 그리면서도 큰 비례를 틀리지 않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리는 훈련을 하면 자동차 그리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라인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앞쪽에 램프 끝에서부터 이 라인은 끝점이 어딘지 잘 보여요. 저 선은 항상 연장선으로 봐야 돼요. 자동차 라인들은요, 모두 긴 연장. 이 끝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지나가서 어디에 가야 끝이 날까? 이 선이 어디에 가야 끝이 날까? 이 어딘가 있겠죠. 쭉 선을 뽑아봐. 그걸 표현해야 돼요. 모니터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모니터로 이걸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는 거를 여기다 여기죠. 요 라인 램프에서부터 여기 캐릭터 라인이 쭉 지나갈 거예요. 여기 보여요 혹시 여기? 네, 요 라인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 선을 여기다 쭉 뽑아봐. 자, 뒤에까지 길게. 저는 좀 너무 차를 크게 그렸어요. 그러면 거의 중심점이 거의 어딘가 나오고, 그 아래쪽 캐릭터 라인도 보이죠? 이 바퀴 아래쪽에서부터 이 아래쪽 라인도 서서히 올라가서 뒤에서 어딘가에 만나는, 이쪽 라인도 쭉 내려오고 뒤에 여기까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나서 자동차의 앞뒤 막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뭐 대략 라인에 의해서 이 차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형상으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큰 비례를 잡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런 미래가 만들었어요. 네. 자, 아마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막 대략 난감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차의 특징이 되는 큰 선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비례, 저 면의 넓이, 여기서 보면, 그쵸?
이 캐릭터 라인의 사이와 사이의 비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런 넓이 차이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 창문 밑에 라인에서부터 요 넓이 대비 이 넓이는 비슷한 어느 정도인가, 이 라인에서 이 아래쪽 바닥 라인까지 넓이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를 찾는 것부터, 나머지 이 바퀴에서부터 바퀴 사이와 뒤 라인과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이런 퍼즐을 앞서 하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비례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 지금 이 차가 가진 비례보다 더 좋은 비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오, 저 자동차 처음 그렇죠. 들어봤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나오네. 오, 잘 그리셨는데 아주. 이렇게 나왔고. 마이바흐 같이 나왔네요. 아주 좋아요. 아니 근데 저 진짜 자동차 그리는 거 처음 배워봤거든요. 근데 그 비례 느낌대로 따라 하니까, 그리고 오늘 연습한 거, 아까 정원 그리는 거 그런 거 따라 하니까 그런 비례가 나오네요. 자, 뭐라 그랬지? 근육 훈련이라고 그랬죠. 긴 선도 근육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그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 막 일단은 먼저는 기본으로 막 선을 바닥에 쭉 다 그려본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선을 머리에 그리잖아. 아니, 그리면 그거를 허공에다가 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허공에다 대고 이 선으로 그릴까? 이 선으로 그릴까를 쭉 여러 번 하다가, 아, 요 선이야. 그러면 쫙 한 번에 그리면 그 선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전체 이게 스케치야. 요 상태 스케치에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면 여러분이 정리된 자동차 형상을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형상과 큰 특징이 되는 선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게 자동차 렌더링이나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걸 많이 시켜요. 자, 근데 여기다 이제 자동차 디자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어렵다. 굉장히 더 어려웠죠. 네, 많은 분들 따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타강사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모니터가 크네요. 하셨고요. 마하대비님, 교수님 설명대로 하니까 정말 그럴듯한 차가 됐어요. 신기합니다. 네, 이번엔 정면을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것 같은데요. 자, 정면을 그려라 그러면 이제 사람을 그리듯이 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근데 그 훈련이 되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고, 요건 조금 다르지만 스케치에서는 보면, 자, 이것도 특징을 잘 찾아내서 그리면 그것도 빨리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 그리듯이 뭐 부분 램프로부터 비례 찾아서 그려서 하면 비슷한 거는 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케치로서 좋은 느낌이 나게끔 하기가 되게 어렵고, 자동차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선을 봐야 돼요. 제일 큰 선이 뭐가 보여요? 중앙에 마크 아래에 그 선. 뭐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중심선이라고 봐요. 네. 이건 대칭이잖아. 그래서 일단 대칭 중심선 하나 싹 가운데 하나 쭉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선에 십자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 창문 밑에 그러니까 보니트 위, 후드하고 위에 경계선을 보면 거의 수평선에 가까운 살짝 곡선이 보이죠. 근데 저기 자세히 보면 곡선이에요. 하지만 직선에 가까우니까 그 라인을 대략적으로 한번 표현해봐. 이 종이에 자동차가 잘리지 않게끔 한번 표현해보세요. 이렇게 하나 그렸어. 자, 그러면 이 차의 비례를 보려면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차의 가장 아래쪽 라인을, 바퀴 바로 위에 있는 라인을 하나 그려봐. 넓이에. 마찬가지로 그려. 자, 그 다음 단계에는 이 비례가 나왔잖아. 이 비례 대비 창문의 높이는 어느 정도야? 창문 높이, 천정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비례가 조금 안 되는 정도. 그렇죠. 어느 정도 보이죠?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보이는 만큼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라 살짝 좌우가 살짝 곡선일 거예요. 살짝 아주 미세한. 그렇죠? 표현을 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요 선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 선이 아마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요 넓이 대비 아까 그랬잖아요. 요 옆에 경사는 어느 정도로 떨어뜨려야 어느 각도 어느 넓이로 떨어뜨려야 되겠는지를 눈으로 보고 비슷하게 표현을 해봐요. 그쵸? 그건 있겠죠. 사람의 그 아까 코 넓이로 해서 넓혀 보면은 볼이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이 높이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넓혀야 맞겠냐고요. 유리창의 높이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그렇죠. 이것도 퍼즐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 이렇게 그렸어요. 네, JH1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열심히 따라하고 계신가 봐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자동차.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측면에서의 캐릭터 라인이 앞에도 따라오거든요. 자동차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자동차의 특징이 되는 건 이제 여기서 램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특징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그릴 부분, 벤츠의 그릴 부분이 워낙 특징이긴 한데 S클래스 구형이죠. 그런데 저 위에 후드에 보면은 캐릭터 라인이 올 거예요. 경사가. 그렇죠? 자동차에는 중심점이 대개는 많이 주고 하는 조형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점이 어딘지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여기 모니터로 보면 요 라인을 좀 길게 연정해서 쭉 따라오면 이 정도 만나죠. 이 라인도 쭉 따라오세요. 만나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요 아래 요 라인은 어디로 가요? 쭉 곡선으로 가면 대략 그 위치 어딘가에 있겠죠, 얘도. 그쵸? 자동차 조형을 할 때에는 그런 연장선으로 제일 만나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형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동차 조형을 하기 되게 좋아져요. 연장선으로. 물론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아래 이 라인들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아래쪽 라인. 이 경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윗선이 어찌 보면 여기서 만나는 거 아니야?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연정선을 자세히 보면은 차를 이해하기 좋은 어딘가의 점이 만나요. 그 넓이는 자세히 보면 창문보다 더 밑에 있지. 응?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선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창문에서부터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경사를 그려보면 X자처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외곽선도 그려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머지 비례들을 맞춰 나가면 제가 지금 많이 생략을 했어요. 시간 관계상 많이 생략을 했는데 그런 연장선과 라인들을 잘 살펴보면 특히 이 후드의 아래쪽 이 라인이 램프의 아래쪽 라인하고 어떤 경사로 지나가죠? 그 밑에는 어떤 경사로 지나가죠?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을 따라가죠? 다 이게 규칙,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일에 기반을 할 거냐, 변화를 줄 것이냐, 전체적으로는 통일인데 살짝 부분적인 변화를 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나머지를 제가 알려드린 그런 긴 선의 퍼즐, 아래쪽 라인의 퍼즐, 뭐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해보시면 잘 안 되죠? 생략하니까 잘 안 되시나요? 큰 기준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를 어쨌든 막막하던 그 방식이 기준점이 생기니까 어쨌든 하나하나씩 맞춰 들어가네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소리까지랑 저랑 비슷해요. 저도 그렇죠. 약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기준에서 나오잖아요. 네. 이해되죠? 진짜 그 비율 가지고 딱딱 그리드. 그래서 큰 선의 연장선을 먼저 다 잡아 놓으면 그 부분적인 것들을 맞춰서 그리기가 되게 수월해지죠. 자, 오늘은 그래서 자 여기까지 훈련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일단 마무리 해보시고요. 각자 그린 것도 한번 보여주셔야죠. 네. 네. 좋아요. 그렇게, 그치. 어르신들도 기준 잡아서. 오. 맞아요. 창작을 하셨는데? 잘 그렸네. 잘 그렸어요. 큰 게 잘 그렸는데. 왠지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조금 거기에 본인만의 약간 여기에 없는 직선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창작을 했다고 거죠. 잘한 거지 사실. 그리다 말았는데. 여기도 좋아요. 좋은 시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도움을 드리면 이런 거를 할 때 여기에 보면 요런 선이 나오잖아요. 이것보다는 차가 이런 긴 선을 더 많이 자세히 길어놓고 나서 긴 선을 더 강조해 놓고 나서 라인을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나온 선은 없을 거예요. 해주면 그리고 이런 긴 선을 강조해 놓고 긴 선들 여기라는 이런 선들을 쭉 더 길게 해놓고 나서 뽑으면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짧아서 안 나와. 그치. 더 길게. 마찬가지로 길게. 이거를 선을 여기도 하다가 마른 거네. 여기도 선을 더 길게. 이 긴 연장선이 여기서 만나느냐, 중심으로 선을 보면 어디서 만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자동차 디자이너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연장을 해놓으면 나머지 비례를 그리고 이것도 길게 항상 다 지나가게. 아이오닉 6 같지 않아요? 이거 밑으로 떨어뜨리니까. 제가 아이오닉 6도 가져왔는데, 자, 그런 거는 다음에, 내년 SND 시간에. 아이오닉 6가 연습하기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각이 딱딱딱 있어가지고. 네. 자, 그런 연습, 잘했어요. 잘했어. 이게 캐릭터를 잘 이용해가지고 특징을 살렸어. 귀여워. 잘 살렸어요. 어쨌든 오늘 배운 것들이 아까 헛되지 않고 잘 쓰이네요. 그렇죠. 이게 기초 훈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요 자동차 디자인 거 올려면 앞에 형태 연습, 눈으로 비례를 잡아가는 높낮이 표현과 각도나 이 넓이 표현하는 그런 기본적인 비례 연습이 되고 나서 사실은 자신 있는 선으로 비례 연습을 하는 단계가 사실은 마지막 단계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욕심내서 일부러 먼저 해봤는데 결국은 결론은 그쵸. 내가 생각하는 것, 그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본 거를 어느 정도 그려낼 수 있어야, 비례에 틀리지 않게 그려낼 수 있어야 스케치의 기본이 될 수 있고 디자인 감각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오늘 몇 가지 이제 보여드려 봤는데 마지막에 이런 자동차 스케치나 이런 것들은 조금 형태 연습이 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셔도 좋겠고 내가 좀 기초생이야 그러면 가장 관심 있는 사물이나 아니면 사람 모델에서 비슷한 비례 잡아서 그리고 훈련부터 해보시면 기초 중에 기초를 잘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0시 반이 다 돼가요. 그래서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초반에 연습하면 발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1시간 반 정도 연습을 했는데 아까 그 기초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 따라 했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부터 복잡한 형태까지 해보니까 그런 기초들이 이런 것들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도 그렇고 이것을 옮겨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스케치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김신미선님 몸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손을 자꾸 근육 훈련이라는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희님은 SND 이제 정규 방송하는 건가요? 근데 뭐 아주 정기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헐적 정규 방송 할 거고요.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정말 여러분들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년 SND 기대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요. 성민님 오프라인 SND 하는 날이 기다려지네요 하셨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 교수님과 함께한 SND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감정적으로나마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그림 그리는 시간도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드로잉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술에 의존해서 디자인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눈과 또 손의 감각을 키워서 그 기계적 오류들을 잡아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디자인의 기초 정신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이르기까지 절대로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눈과 손으로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데 큰 관심과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SND가 있는 것이고요. 은덕수 교수님께서 늘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수고해주신 은덕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힘들었고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방을 통해서든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좋은 디자인 감각 키우기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역시나 우리 디방으로 이것들을 잘 송출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일찍부터 나와서 많은 노력도 하고 오늘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방송도 시도해 봤는데 제가 쭉 지켜봤지만 또 너무 잘 방송도 된 것 같아서 오늘 디방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좀 더 나눌게요. 네, 신기하게 방송 초반 때랑 스케치가 달라졌습니다. 또 JHB님 시간 올지 모르겠네 하셨고 아리차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꿀성대 은교수님 오늘도 잘 자요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션키님 열심히 따라해봤는데 어렵네요. 네, 초보자 어렵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 본인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WH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김혜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알짜배기 너무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디방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2주 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말도 다가오는데요.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학기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SND와 함께한 51회 디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다 같이. 네. 다 같이 잠깐 모여볼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네. 좀 더 모여서 안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채연이 나와서. 오세요. 다 같이 와, 다 같이. 그림 들고, 네. 오늘 가장 본인이 그린 것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것. 하나씩 들고, 안녕 하겠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희정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오프 수업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내년에는 SND 오프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WH방님도 감사하고요. 호호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저도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냈었어요.